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변산 시대에 나가고 있는데요. 대종사님께서 변산이 어디 있어요? 부안에 있죠? 네. 부안. 바닷가 쪽에 붙어 있죠? 변산이 바닷가에 붙어 있는 산이고 국립공원. 참 변산 좋은 산입니다. 제가 다닐 때는 국립공원이 아니어서 눈이 오면 산을 뻘짝 넘어가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진짜 좋은 시절이었구나. 지금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눈이 오고 하면 그렇지, 우리가 변산을 배낭 같은 거 하나 메고 넘어갔어요. 한나절씩 걸어갔고 어디까지 버스를 타고 가고 거기서 한나절을 걸어서 넘어갔고, 그래서 또 그때 변산 원강선원에 가타원님, 진타원님이 계셨어요. 그럼 그분이 해준 밥을 먹으면 원없이 밥을 먹고, 모든 아마 전무 출신들이 그분들의 그 추억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저희들은 저희대로, 심지어 김효옥 선생님마저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넘어가서 또 산에 가서 나무 해오. 요즘은 국립공원이라 나무를 벌채가 안 됩니다. 네, 그때만 해도 벌채하고,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해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제 해보면 압니다. 그거 이제 해봐야 압니다. 산에서 뭘 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평지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예. 나무를 하고 그 나무로 불을 떼서 지글지글하게 이렇게, 아랫목은 뜨겁고 위로 갈수록 안 뜨겁고 그렇게 거기서 또 머물면서 같이 또 그때 또 동료들하고 이렇게 교사 공부도 하고 또 다른 공부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한 그 삶이 정말 좋은 거였구나라는 걸 지금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립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변산 중에서 그 1062쪽 창립 2년의 결속, 이 파트를 하겠어요. 이 파트가 한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첫째 단락부터 보고 그 나머지 단락은 다음에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 1062쪽에 부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산에서 각지 신자가 논문함을 보시고 다시 조단 교화를 시험하기 위하여 원기 6년 6월에 영광지방에 남자 1단을 조직하시고 8월에 영광, 김제, 전주 등지를 합하여 남자 1단, 여자 1단을 조직하시었으나 그 후 정원이 부르지 못하고 통치가 길지 못하므로 9일을 기다려 다시 실행하기로 하고 종전세로 직접 교화를 시행하시었다. 대종사의 그동안 교화하신 순서를 대략 말하자면, 대각 직후에는 어떠한 법을 인용하든지 오직 발심으로써 교화의 주체를 삼으시었고, 원기 2년부터 4년까지는 신성 단결 공심으로 교화의 주체를 삼으시었고, 원기 5년 새 교강 선포 후로는 교강으로서 교화의 주체를 삼으시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첫째 단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조단교화와 직접교화라는 두 타이틀이 나옵니다. 조단교화고 그다음에 직접교화, 그다음에 교화 순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자, 이 대목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보면 그 복례산에 이제 대종사님 계신다니까 복례산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곳에 모이죠. 지금 우리가 보통 이 계시는 곳을 실상 초당하고 석부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넓게 보면 실상초당하고 석부암이 있는 전체 도량을 복내정사를 하고, 좁게 말하면 석부암을 복내정사를 한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근데 원불교 교사에서는 석부암이 복내정사다 이렇게 기술돼 있어. 그렇지만 또 우리가 관례적으로는 또 그 도량 전체를 복내정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신자들이 또 불어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대종사께서 조단교화를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 다시 조단교화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다시가 붙었어요. 왜 다시예요? 교권에서 불린제자. 그게 아마 그것을 조단이라고 그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조단의 원형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대종사님은 그 영산에서 말 그대로 뭐 방공공사 하시고 법인성사 이런 것을 조단 활동이라고 보셨다고 봐야죠. 당신 이걸 보면. 자, 그러다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그때는 딱 한 단이었죠, 한 단. 이게 이제 그때의 단은 이제 우리 조단교화의 그 원형이죠, 원형.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남녀를 끼워도 안 되고 다른 걸 끼우면 안 된다. 그냥 그 단이라는 원형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조단교화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원기 6년 6월에 영광지방의 남자 한 단을 조직하시고, 처음에 6월에는 이제 영광지방만 단을 한번 세워본 거죠. 영광지방의 한 단을 조직했다는 것은 크게 과거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는 정확히 이 구성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러나 이 말을 한 거 보면은 구성의 내용에도 좀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8월이 되니까 영광, 김제, 전주 등을 합해서요. 통합해서 남자 1단과 여자 1단을 조직하였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걸 보고 이걸 또 해석하기를 위에 영광 1단이 있고 그 나머지 또 1단을 만들었나. 이제 이것도 잘 이해가 우리가 딱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조단들을 형성해 가 보셨다. 단을 조성했다 이거죠. 단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제 이것이 그 후 정원이 고르지 못하고 통치가 귀일치 못함으로 후일을 기다려 다시 실행하기로 하고 종전대로 직접교화를 시행하게 됐다. 그래서 다시 직접교화는 뭐예요? 대종사께서 1대1을 하신 겁니다. 어떤 조직이라는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고 1대1을 이렇게 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을 그러면 대종사님이 조단교화에 실패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첫째, 실패하신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실패했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게 그래서 대종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을 그 자본주의 논법 보면 자본주의는 계속 이게 그 자본이 눈덩이 커져가야 뭐가 잘 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런 걸 읽을 때 꼭 그렇게만 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종사님도 시행착오를 하시겠죠. 시행을 하고 착오가 있으면 또 조정하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실패라고 봐야 되나? 이겁니다. 이런 것을. 그러다 보면 소태산 대종사에게 있던 이런 시행착오는 전부 다 빼겠죠. 다 이렇게 빼내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종사님께서 뭘 하시다가 확장을 했다가 뭐가 안 되면 다시 적절하게 축소했고 했던 그 역사가 많이 이렇게 빠져 있다. 탈락돼 있다.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야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지혜로 삼아서 어떨 때는 키우다가 문제 생기면 축소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축소해서 이게 탄탄해지면 다시 또 확장해 가고 이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그 대종사님께서 시행착오의 내용이 나와서 이런 것을 더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도 이거 후의를 도모하죠. 후의를 도모하고 이거 언젠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처음에 이 시행착오를 하게 된 게 조단을 했는데 이게 뜻같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첫째가 정원이 고르지 못했다. 이것은 정원이 고르다 못했다는 것은 뭔 뜻인가? 이게 뭐 어쨌든 이게 뭔가 이렇게 무슨 조직을 할 때 이게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교류가 좀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 조직이라는 것은 그냥 조직만 한다고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뭐가 이렇게 적절한 그것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사항부터 해서. 그래서 그냥 인위적인 조직을 한다는 것이 그 조직은 돼도 하여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직은 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활동은 어렵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같이 뭐냐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같다든지 바라보는 어디를 가려고 한 것이 같다든지 하여간 이게 좀 약간의 그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좀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통치 문제가 나오는데 통치가 귀일치 못하다. 통치가 귀일치 못하다. 이것도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어쨌든 이 통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통치. 근데 이 내용하고는 아주 밀접한 얘기는 아닌데 저는 우리 조단의 문제에서 가장 큰 그 기본 텍스트가 불법 연구의 통치 조단 교약이 나와요. 그래서 옆에 통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통치. 근데 저는 이 통치라는 말을 이제는 이제 해석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통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를 통제하려면 저는 안 받을 거예요, 제가. 아주 버릇없게 들릴 줄 모르지만 미래 사회는 너무 당연한 논리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법에서도 교법적 논의를 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통치할 때 이 다스릴 치의 의미는 이게 치수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데 치수. 옛날에 저쪽 황하나 이런데 이제 옛날 황하가 전부 다 밀림이었어요. 이런 걸 벌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농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막 범람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임금이 치수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권력을 잡은 건데 이 치라는 의미 이것은 물길과 관계가 있는 말인데 결국은 이 치는 물길을 트는 거예요. 제 이름이 길튼 아닙니까? 길을 튼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치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현대적 언어로 말을 하면 소통의 의미라고 봅니다. 소통. 그래서 앞으로 통치라는 말을 쓸 때는 소통의 통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뭔가 일사불란한 이게 그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강력하게 있어요. 이 말에. 원래 모든 조직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류 사회의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은 다 위에서 아래로 관리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지금 학교 조직부터
학교하고 군대가 가장 같은 조직이거든요. 지금 군대 조직, 교도소 조직, 교도소 모양 그대로가 학교 모양이에요. 근대 교육을 만들 때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적은 수가 다수를 이렇게 관리하기 좋은 체제가 그 사고 그 DNA가 그대로 학교 만들어지고 뭐 다 만들어져요. 다. 병원도 그렇죠. 병원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있는데 어쨌든 이 통치라는 의미를 향후에는 소통의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조직 관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대종사님 조직 관리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 관리다 하면은 여기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조직 관리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처음에 이 10인1단 할 때 그 내용하고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했죠. 아까 이렇게 조직이란 게 여기서 대종사님 조단이라는 거죠. 단을 통해서 만들어서 관리한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 교화인데 조직을 통한 교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대 앞으로의 시대를 보면 지금 근대 사회에 우리가 말한 대로 이렇게 통제가 쉽게 하는 조직 구조인데 앞으로 미래 시대를 가려면 이제 미래 시대는 물질 문명에서 이게 통신이라든지 연락 매체들이 굉장히 발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미래 시대 이런 걸 읽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근대적 문화적 구조 속에서만 딱 갇혀갖고 이걸 뭐 어떻게 할 건가, 막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미래 문명의 특히 이제 미래 문명의 물질 문명의 그 기반 위에서 조단 또는 조직 교화를 어떻게 할까라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내용하고는 약간 좀 별개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교화 순서가 나오죠. 아까 이 조단교하고도 관계가 있죠. 이 교화 순서가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발심교화 그냥 무조건 만나서 발심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정법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만나면 좋아해. 그리고 대종사님한테 딱 그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만들어. 자, 그런 거 위주로 하죠. 모든 그 시작은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거 좀 능력 있으면 좋겠어. 딱 만나기만 하면 막, 그러십니까? 하고 이게 돼야만이지, 되니까. 엄청 노력해야 들똥말똥 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원기 2년에서, 그러니까 이게 대개 발심 조응은 원기 원년 정도에 주로 많이 한 거죠, 이게. 대종사님 일대기로 보면. 그리고 2년에서 4년 사이에는 주로 신성, 단결, 공심. 이것이 창립 정신의 굉장히 기본 사상이에요. 신성, 단결, 공심. 이게. 자. 이걸 했다가 이제 여기 원기 5년 교강 성포 후에는 교강이 사은사요 3강령 8.5죠. 지금 이제 3학 8조라 하지만 그 당대는 3강령 8.5라고 했잖아요. 사은사요 3강령 8.5으로 그리고 또 그 당시 초안했던 수양연구 요론이나 조선부의 혁신론 이때 논의됐던 것을 가지고 하신 거죠. 이게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 앞에 1061쪽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새로 초안한 교강과 교서로 여러 사람의 근기에 따라 예비훈련 넘기시고 시험해 보시니 그 성적이 매우 좋아 모든 신자의 정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진보하였다. 그래서 정법이 나옵니다. 정법 나오죠.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강을 했다는 것은 대종사님은 이 교강, 사은사요 3강령 8조목을 정법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정법이 이게 참 비상적인 말 아닙니까? 바른 법. 당신은 이게 바른 법이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이렇게
근기에 따라서 예비로 미리 훈련을 시켜봤다 이거예요. 정식 훈련은 아니지만 미리 예비로 훈련을 시켜봤다. 무슨 훈련이에요 이게? 이 교감, 이게 교법으로 하는 훈련이에요. 이것을 대종사님은 정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우리가 좀 탐구가 필요합니다. 탐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변산에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또 그때 있었던 주변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서적 분위기. 자, 이걸 잘 듣고 다음에 변산에 딱 가면 실상초당도 갈 것이고 석도암도 갈 것이고 거기서 딱 보면 이런 것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막 느낌이 다 생겨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이제 그러면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지금도 썰을 잘 풀어야 돼. 책을 이제 제가 펼칠 거예요. 이때 교강을 발표했다고 했죠. 교강을. 그러면 교강을 알 길이 없어요. 제가 현재 그냥 제목만 딸랑 나오니까. 근데 이때 그 초기 교서를 초안했다고 합니다. 초안. 그때 수양연구요론이 나와요. 수양연구요론. 그러면 여기에 수양연구요론에 뭘 말씀하시냐면 연구의 강령이라 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연구를 하는 그 강령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정신수양 나오고 사리연구 나오고 작업치사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게 지금 이게 원래 이 책은 원기 12년에 발간이 된 책이지만 제가 볼 때 이 논의는 변산에서 그래도 됐다고 저는 유추합니다. 유추. 갑자기 원기 12년에 갑자기 쓸 수는 없잖아요. 이제 원기 4년, 원기 5년 이후에 교강 발표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문장들을 논의하고 연구했다고 봐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된 역할은 아마 정산종사님이 많이 했을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좀 읽어볼게요. 정신을 수양하면 마음이 편안하야 일이 없어지고 심령이 밝아진다 하니 연구할사. 이걸 정신수양의 내용으로 이때 아마 서로 논의가 된 거예요. 이것도 정신을 수양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정신 수양했는데 마음이 더 번잡해지면 곤란합니다. 이게 그리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 없습니다 말하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더 좀 홀가분하고 그러지 막 이게 더 움켜쥐고 막 뭐가 또 안으로 더 안 돼.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령, 마음이 이제 밝아진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사리를 연구하면 일과 이치가 밝아진다 하니 연구할사. 이게 일과 이치에 대한 명확한 이제 그 개념 정의가 정확히 되는 겁니다. 사리하면 일이 있고 이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작업을 취사하면 넉넉하고 급함이 곧을 얻어 골라 맞으며 시비이해가 밝아지며 세세생생 그침이 없는 부귀 빈천이 드러난다 하니 연구할사. 그러니까 뭐 작업취사하면 부자도 되고 잘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런 개념에 대한 탐구가 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넓은 의미로 말하는 그 변산, 복례정사 이곳에서 이런 공부의 단련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이라 하는 것은 선악간 마음을 정한다 하니 신의 결과를 연구할사. 여기도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나와요. 지금보다 좀 더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정전보다는 소박하지만 일단은 주지는 나왔어요. 마음을 정한다. 분이라 하는 것은 선악간 마음을 이뤄내어 모든 일을 권면한다 하니 분의 결과를 연구할사. 권면 나와요. 이게 권면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그 됐죠. 이때 초기에 이런 논의가 정의가 된 것 같아요. 의라 하는 것은 무식의 주인이니 의심이라 하는 것은 무식의 주인이니 의심이 나고 보면 즉시에 알아보라 하였으니 의심의 결과를 연구할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하고는 조금 이건 정말 대대적인 개편을 하시네요. 그리고 정성이라 하는 것은 이를 이루난 땅에 간단히 없는 마음이니 간단히 없다는 말 딱 나오죠 이게. 예, 정성의 결과를 연구할사.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의 논의하고 단초들이 그래도 핵심 단초들이 나와요. 이러한 이게 다른 데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정심요결이라는 책에도 정심요결을 번역한 정정요론이라는 그 편에도 그냥 뭐 예를 들면 신분, 의성 이런 것만 나오지 이거에 대한 정의가 안 나와요. 이런 정의를 이때 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그 공간에서 느껴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법이 있는 공간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또 훈련도 시켜본 거예요. 훈련도. 또 봅시다. 불신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입지 못한 가운데 불신이 되나니 불신의 본말을 연구할사. 이게 뭔가 신이 된다는 것은 이게 입지가 딱 섰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그 마음이 딱 이렇게 원이 세워졌으면 그 원에 대한 이걸 해야겠다고 딱 세워진 거. 근데 이게 반대적인 입지가 나왔어요. 탐욕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과하고 보면 탐욕이라 하나니 탐욕의 본말을 연구할사. 이게 과하다는 거. 이것도 그 의지가 지금하고 상통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이루난 땅에 일을 만집하는 것이 만집이라는 건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맞을 거예요. 미루. 나의 본말을 연구할사. 이것도 뜻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라는 것은 사람 망한한 바탕이니 우의 본말을 연구할사. 이건 이제 지금치가 훨씬 많이 보강이 그러니까 계속 이걸 보면은 보강이 돼가는 거예요. 이때도 그 법에 대한 많은 탐구가 된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읽어봤어요. 이걸 보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만일 복례정사의 도량이 있을 때 거기서 뭐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런 것을 논의하고 그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초안한 책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때 초안한 수양 연구요론 수양편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정정요론 상, 정정요론 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정요론 상은 이제 거기는 주로 수승화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수승화를 해서. 그래서 호흡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책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정정요론 하를 안 읽어. 하.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메일로 보내주는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정정요론 하 중에 제가 한번 그러면 읽어볼 거예요. 그 메일 있으면 같이 좀 펴보세요. 하.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대종사님께서 이 말하는 주인공을 전부 다 세존으로 바꿔놔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이제 도가 계열의 어떤 도사들이 하는데 이걸 주인공을 다 세존으로 바꿔놓는다는 그 재밌는 일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 테니까 읽어보는 과정 속에 야 이게 지금 이 정정요론 하편에 나온 게 전부 다 성리 이야기입니다.
성리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리편. 그래서 과연 그 당대 변산에 계셨던 대종사님 이하 정산종사 또는 그때 있었던 여러 선진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가 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정광경, 그러니까 딱 이 정한 자리, 정한 그 자리를 바라는 그런 경이에요. 뭐, 정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입정처 자리예요. 입정처 자리를 딱 알아. 그러죠? 한번 읽어볼게요. 세존이 좌연 진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대범 도를 닦고자 할진대 먼저 능히 번거한 일을 놓을지니라. 밖으로 번거한 일이 모두 다 끊어지고 마음에 젖은 바가 없은 연후에 편히 앉아서 안으로 마음 일어남을 보는 자가, 자, 안으로 마음 일어남을 보는 자가 한 생각 일어남을 깨워서 그 보는 자가 한 생각 일어남을 딱 깨워서 아는 거예요. 이게. 자, 이에 세속 인연과 좋은 낙을 제거하고 그것도 다 그냥 그 화원이 아는 자리에 있는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것이 그 화원이 아는 그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좋은 낙을 제거하고 멸한 후에 하여금 안정하기를 힘쓸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그 자리가 안정된 자리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록 적실히 탐하고 착함이 없다 하나 부유난상이라도 또한 다 멸하고 제하고는 주야 근행하여 잠깐이라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딱 해놓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오직 번뇌와 망상을 멸할 것이요 대중 잡는 마음은 멸하지 아니야. 다 멸해라고 했더니 대중 잡는 마음까지 멸해버리라고. 이것까지 그냥 멸해버리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이게 대중 잡는 마음. 다만 공안대의 마음을 어릴 것이요. 이게 공안대의 마음을 딱 두라는 거죠. 주착하는 데에는 마음을 어리지 않을 것이니라. 이야, 이 문장 좋잖아요. 이런 공부를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공부를 우리가 그 도량을 때 무슨 공부를 했는가 도량에 대한 분위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뭔 공부를 했는가 이거 보면. 이거 우리가 성리라고 말해도 돼요? 이걸 다 읽어야 되나? 뭐 있는 데까지 읽어봅시다. 또한 하나라고 하는데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떳떳한 것이니라. 와, 뭐라도 이것이 뭐 그 자리가 하나다 거기에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만일 주하면 마음이 조급해서 다투며 번거한 생각이 더 나나니라. 이게 하나라는 것에도 이게 뭔가 잡히면은 그게 더 번거해진다는 소리예요. 또한 처음에는 배움에 마음 붙잡기가 심히 어려우니 혹 붙잡아도 붙잡지 못하여서 잠깐 머물렀다가 도리어 잃어버리나니라. 이게 참 정직한 얘기예요. 그러나 마음 붙잡을 때 가고 머무는 것이 사귀어 싸우며 이거 이제 법만 상정급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싸우는 거. 나오죠? 이게 완전히 백체가 유행하여 오래오래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면 그래서 끝까지 그걸 싸우고 그것에 잡고 있는 거죠. 놓지 아니하면 바야흐로 이에 조숙하나니 이제 조숙해지는 거예요. 잠깐도 마음을 붙잡지 못한다고 근심치 말고 다만 1000가지 일 생기는 근원을 없앨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눈앞에 수십 가지가 있어도 그걸 딱 내려놓고 그걸 환히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를 잡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1000가지가 뭐 많다고 해도 그게. 자, 차차 마음이 맑아진 즉 행하고 서서 앉고 누울 때와 이를 건넬 곳과 시끄럽고 고요한 곳에 다만 뜻 편안하기만 주장하며 그렇죠. 그 고요한 자리에 딱 있어서 편안하게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일이 있든지 일이 없든지 항상 무심하기를 주장하며 그 무심한 자리를 고요한 데 처하든지 시끄러운 데 처하든지 다만 뜻만 오직 한결같이 할 것이요. 그 자리에 계속 그 일이 있든 없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 마음 정하기를 가장 급히 하면 곧 병이 생겨서 기운이 발하여 미쳐 엎어지나니 이것이 그 급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병이라. 그리알라. 학도자가 만일 마음을 붙잡아서 동치 아니하면 또한 희노애락에 놓아 맡겨 볼 것이니라. 야. 이제 어느 정도 딱 재면 또 맡겨 놓아봐라. 어디서 많이 본말 같지 않아요? 무시선에 네. 이런 게 다 이런 공부가 무시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언제 했다고요? 이 공부를? 변산에서 이 초안했다고요. 이걸 초안. 우리가 변산의 그 공간, 도량의 그 공간 도량에 대해 분위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다 못 읽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제가 중간에 한번 이제는 어디냐면 상청정경, 항상 청정한 경전을 지금부터 말해줄 겁니다. 상청정경. 제목 좋죠? 자, 중간 빼버리고 여기부터. 대범, 사람의 정신은 맑은 것을 좋아하되 마음이 들어서 흔들어 탁하게 하며, 이 마음이 들어서 이게 탁해진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뭐라고요? 자, 사람의 마음이 고요한 것을 좋아하되 욕심이 들어서 운전에 요란케 하나니 항상 등이 그 욕심이 마음 운전에 가는 것을 없애고 보면 마음이 스스로 고요하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니까 그것을 다룰 줄 알면은 마음은 원래 고요하다는 소리예요. 그 마음을 맑히고 보면 정신이 스스로 맑아져서 자연히 여선 욕심이 나지가 아니하며, 그건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그 육군을 말한 거죠. 새 독함이 소멸하나니 능히 도를 얻지 못한 자는 마음을 맑히지 못하고 욕심을 멸하지를 못한 영고라. 능히 욕심을 멸한 자는, 자 이거 보세요. 안으로 그 마음을 봄에 그 마음이 없으며. 우와, 이 표현 좋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보면 와, 내가 물어붙이고 내가 야 좋다. 내가 읽을 때 한번 찬차 보면 맞아. 정말 좋다. 이런 문장이 너무 멋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번역문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번역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안으로 그 마음을 봄에 그 마음이 없으며, 밖으로 그 얼굴을 봄에 그 얼굴이 없으며. 이야. 이런 말 들으면 눈치를 채야 돼. 멀리 그 물건을 봄에 그 물건이 없나니 이 세 가지를 이미 깨달으면 오직 공한 것만 보나니. 그러면 공한 것만 본다. 물건을 봐도 긁고 자기 자신을 봐도 긁고 안으로 뭐가 있는지 살펴봐도 그런 건 없다. 공한 것 보는 것도 또한 공해져서 공이다 한 바가 없으며, 공이다 한 바가 이미 없어지면 없다 한 것도 또한 없어지며, 없다 한 것이 이미 없고 보면 다면이 항상 적적해서 적적함이 적적한 바가 없어지면 욕심이 어찌 능히 생기리요.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들어봤어요? 무무 이런 거하고 다 이게 통한 거죠. 다면이 뭔 말인지 아세요? 다면? 옛날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다면. 이게 맑을담인데 호수에 보면 쫙 맑아갖고 그냥 주변에 그냥 산천들이 그대로 비치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죠. 이게 다면하다. 한문투 말이죠. 이게. 자, 이게 멋있죠? 이런 문장은 욕심이 이미 생기지를 아니하면 곧 이것이 참 진정이라. 이게 진정으로 고요한 자리다 이거야. 고요한 자리가 어쩌니 해도 이 정도는 설명을 해야 맞아요. 참으로 떳떳한 게 물건을 응하여 그 뭔가 떳떳한 게 그것이 여기 고요하다는데 고요할 것도 없는 이것이 참으로 떳떳한데 물건을 응하여 참되고 떳떳한 게
이게 성정을 얻어서 항상 응에도 항상 고요하며 항상 청정하나니라. 이게 바로 청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청정하면 점점 참도에 들어갈 것이요 점점 참도에 들어가면 이름을 도 얻었다고 하나니 비록 도를 얻었다고 이름하나 실상은 얻은 바가 없고 중생을 위하여 교화하는 것을 도 얻었다고 이름하나니 이것을 등이 깨달은 자가 가히 성현의 도를 전하니라. 하여간 이런 성리, 우리가 이걸 성리라고 하면 이 성리를 거기서 논의하고 이걸 어떻게 또 번역문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읽으면 그냥 고민 않고 읽으면 쭉쭉쭉쭉 들어오게끔 만든 거예요. 대흥사님이 이걸 막 또 한자 공부해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 보통 쓰는 언어로 이해하면 쭉 읽어보면 맞아 그냥 한번 읽어보면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말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해볼까요? 통고경 통할 통 이게 근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대거 움직임이 있어서 동한 것이 동하지 않는 데서 나며 통한 것이 어떻게 동하지 않는 데서 나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국문학 이게 문장 이게 그 뜻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움직이는 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안 움직이고 그러지 어떻게 움직임에 있어서 동하는 것은 동하지 않는 데서 난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돼야 돼. 함이 있어서 하는 것이 함에 있어서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한다는 게 있어서 하는 것이 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 없으면 하는 것이 없어. 그 하는 것이 없어. 내가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이게 하는 것이 없어. 손을 든 그것이 그 당처가 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 이게 바로 신이라는 게 뭐냐면 신령하다 이거야. 이게. 신령한 대로 돌아가고 신령한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신령하다는 그 돌아간 그것이 바로 만물이 적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거, 뭐 적적하다는 거 이것이 같은 거예요 결국. 근데 말이 안 되죠. 국문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말이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자, 뒤에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또 움직이지 아니하면 기운이 정하고 기운이 정한즉 만물이 생함이 없나니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좀 또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뒷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 이런 거 읽어봅시다. 또는 그 상없는 것을 기르는 것이 상이 짐지 떳떳이 있는 것이요. 상이 없는 자리를 기른 것이 상이 떳떳한 거다. 그럼 이런 상에 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이 없죠. 근데 상이 떳떳하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이 떳떳한 자리도 키고 그 자리에 상이 없는 자리도 돼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쌍을 우리가 그냥 이런 쌍 자체로 또 이런 쌍을 또 그건 뭐 형상이고 뭐 그걸 어쩌고 저쩌고 이게 형상이면서 형상이라고 하는 아는 사람 형상이라고 하는 즉시 그게 실상이에요. 이 형상을 통해서 실상도 보고 굳이 언어로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그게 그것이 이런 쌍 다 그 포괄하는 말이에요. 야 이런 거 보면 그잖아요. 상이 없는 것을 기르는 것이 상이 짐지 떳떳함이 있는 것이요. 그 체가 없는 것을 지키는 것이 체가 짐짓 온전히 참된 것이다. 와,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온전하고 참된 것이 서로 건네면 가히 장구하나니, 여기 장구 나오죠. 온전하고 참된 것이 서로 건네면 가히 장구한다는 거예요. 이 장구라는 말을 또 이런 장구를 보고 우리가 영천영지 할 때 이 장구예요. 하늘이 장구하고 땅이 장구하고 할 때 그 장구하는 자리를 봐야지. 실제 하늘땅은 한계가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그 참을 얻은 거로 길고 땅이 그 참을 얻은 걸로 오래 하고 이게 영천정지 자리를 설명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람이 그 참을 얻은 거로 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천지 같은 수를 얻고 뭐 그 얘기 나오죠. 이런 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해봅시다. 대통경에 한번 해볼게요. 대통경. 하늘 앞에 먼저 생화돼 생함이 얼굴이 없으며 하늘보다 먼저 생았는데 하늘보다 먼저 생겼어.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보면은 천지보다 먼저 생겼어. 그게 있어요? 천지보다 먼저 생긴 게? 이게 우주만이 보는 자리예요. 천지보다 먼저 생겼어. 그런데 먼저 생겼으니 뭐가 있어야죠. 분명히 있어야죠. 그런데 얼굴이 없어. 하늘보다 뒤에 존재하는데 하늘보다 뒤에 존재해요? 우주만이 보는 하늘보다 뒤에 존재하나요? 하늘보다 뒤에 존재해요? 하늘보다 뒤에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그 체가 없어. 성립니다. 다. 자, 이게 정정론은 하편에 있어요. 난 정정론은 하편은 그냥 성립편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제가 몇 개 조금 읽었죠. 제가 아마 이거 찍어서 좀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시고 나중에는 이거 이제 제가 원문 봤더니 이거 못 읽고 말투 때문에 못 읽었다고 했지만 대충 제가 좀 흐름 좀 해주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거 또 제가 또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건 재미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걸 혼자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이런 것을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어느 때 돼가지고 뭘 한 게 아니에요. 변산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바로 이 말들이 날려다닌 거예요. 막 공간으로 거기 그 공간에서 우리가 거기를 가면 이 느낌을 이 성리가 그곳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이 경전이 그 정정론 하편이 뭐냐면 하나가 정관경 그 정한 자리를 관해다 이거야. 그냥 제목만 봐도 좋아. 그 정한 자리를 딱 봐라. 입정처를 딱 봐라. 보면 끝. 그 다음에 상청정경 항상 청정한 자리를 딱 거기에 그쳐봐. 통고경 옛날부터 환하게 있는 이렇게 형통돼 있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되죠. 대통경 크게 통해 있는 자리야. 크게. 이거 제목만 딱 봐도 이게 이런 걸 또는 영보국 정정이라고 했어요. 영보국이 어디예요? 영보국이 신령하게 신령하게 보배스러운 그러한 나라라고 해야 되나 이 번역을 하여간 그러한 자리, 그러한 땅, 그러한 자리를 합시다. 그게 좋네. 그 자리는 다른 말로 정정한 자리예요. 정정 뭐냐면 정해져 있어요. 부동한 자리예요. 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게 고요한 자리예요. 정하니까 고요하고 그런 거예요. 이 자리를 딱 그냥 언제 했다고요? 변산. 우리가 아까 여기 뭘 주체했다고 교강을 그래서 교하고 주체를 삼았다고 할 때 이 교강이라는 이 말에는 뭐라고 들었냐면 처음 초기 교서 이게 새로 만든 초기 교서까지를 포함하는 거를 바로 말해야 될 거예요. 이런 걸 했다고 이런 거예요. 이것만 했나요?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보면 이 조선불교 혁신론 내용 중에 하나가 분열된 교과서를 통일하게 하자고 이렇게 나와요. 분열된 막 연불은 연불 있고 막 좌선 있고 막
그잖아요. 이것을 대전사님께서 통합을 해서 수양 연구 취사로 통합을 해요. 여기 아까도 왔잖아요. 뭐 수양도 나고 영도 나고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렸잖아요. 이게 서품 19장 110쪽 펴보세요. 이게 교전만 잘 읽어도 다 알아요. 이거 보면 서품 110장에 중간에 우리는 나와요. 첫 단락에 우리는 이 모든 과목을 통일하여 선종의 많은 화두와 교종의 모든 경전을 단련하여 번거한 화두와 번거한 경전은 다 놓아버리고 그 중에 자 여기 지금도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강령과 요지를 밝힌 화두와 경전으로 일과 이치의 연구력 얻는 과목을 정하고 연불 좌선 주문을 단련하여 정신 통일하는 수양 과목을 정하고 모든 계율과 과보 받는 내력과 사은의 도를 단련하여 세간세간의 적절한 작업지사 과목을 정하고 모든 신자로 하여금 이 3대 과목을 병진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쭉 설명이 나와요. 이런 설명. 이러한 가치관이 그 공간에서 논의되고 됐단 말이에요. 대종사님 모시고 대종사님께 가르침도 받고 또 이것을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훈련, 아까 여기 말한 예비 훈련도 하고 해서 정법의 길로 들었다. 그래서 제가 정법이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등상불 신앙을 이론상 신앙으로 논의됐다. 이 실질적인 일화로 대원도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요. 대원도. 그래서 이추풍 선생님께서 이 대원도와 관련된 작업을 해요. 이게 이제 그 흔적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조단교화와 교화 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어요. 일단은 창립 2년의 결석 중에서 첫 단락이죠. 이게 조단교 교화의 시험과 교화 순서예요. 교화 순서.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 교서들을 통해서 진짜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공간을 가면 반드시 이 내용을 한번 논의해보고 그 수양연구 요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3학 8조 그때는 삼강령 8조목이죠. 삼강령 8조목에 대해서 반드시 읽어봐야 돼. 그것은 분명히 거기서 논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초안을 했다는 그 수양연구 요론의 앞단락에 있는 정정요론 상하가 있는데 특히 하편을 읽어보면 이건 완벽한 성리품입니다. 성리편. 대종경 품이 있으니까 성리편이라고 합니다. 이 성리가 거기서 논의되고 더 표현도 연구하고 공부가 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될 거예요. 변상에서. 이걸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관심 입정, 견성 성분이라고도 말한 겁니다. 아까 그게 전부 다 관심 입정 하고 자기 성품을 봐서 결국은 자기 성품을 드러내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분위기 파악을 했으니까 아까 뭐라고요? 이제 봉대 행사에 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다니라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